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의 간격이 컸고 특히 고가주택과 중저가주택의 공시가격 적용에 역전 현상도 벌어져 조세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는 지적인데요. 네, 하지만 당장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에서 80%로 설정하는 정부의 목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시가격은 당장 보유세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결국 보유세 폭탄과 같은 세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과 공시가격 현실화는 결국 투기 수요 억제 효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당연히 어제 이제 발표를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교수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늦었지만 정부가 엊그제도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놨었죠. 그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늦었지만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왔고 내년 초까지 네. 그 디테일한 어떤 세부 사항들까지 책정을 해가지고 네. 강하게 앞으로 이렇게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명료하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그 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어떤 개념을 갖다 정확하게 지금 전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좀 반영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성규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세금이라는 부분은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요. 상당히 재산적인 어떤 부담도 가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12, 16 대책에 이어서 사실은 공시가격 현실화안이라고 나왔지만 기존에 했던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효과가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것을 모든 것을 이제 시장의 탓으로 돌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중과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를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지금 보유세 부분에 대한 강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세율과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그다음에 실적으로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 이 부분들이 예.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세율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정부의 그 12, 16 대책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이제 시행이 된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그런 부분 없이 정부 자체 내에서의 또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그런 부분들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조용하게 다가가지만 그 충격파는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또 부동산 정책 실패 자체를 시장의 가격 오른 것으로 탓으로 돌려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사실은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저는 문제가 있는 대책이 아니었나 방법의 또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세하고 공시가격 이제 간극이 워낙 컸고 또 이제 공시가격 제도 자체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필요했다는 데는 많은 부분이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방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늦었다고 좀 말씀드리고 예. 아까 우리 원장님이나 그 두 박사님께서 말씀 예. 주신 표현 중에 이제 징벌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표현 중에 또 국민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 종부세 대상하고 보유세에 대해서 좀 어떤 부담을 느끼는 층은 우리가 1,700, 1,800만 세대 중에 계산을 해보면 1%,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되죠. 그러면 구더기 모아서 장문 닦는 게 아닌데 1, 2% 때문에 전체 국민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 안정이 우선이죠.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충분한 어떤 공론화가 2005년부터도 있어 왔죠. 항상 종부세나 보유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론과 그 집권 여당에서 나타냈을 때 기득권들이 좀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로 좀 우회해가지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기본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1, 2%의 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매도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전 세계 선진국의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유세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인데요. 예. 보유세하고 거래세 비중이 보통 전 선진국들이 어떻냐면 보유세 내는 비중이 한 8% 정도 되고 8대 2 정도입니다. 거래세가 2%. 우리는 지금 역으로 돼 있어요. 거래세가 8이고 보유세가 8대 20%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지금 고쳐야 된다는 걸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유치원 3법 반대하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2005년 10년 전 얘기해 15년 전. 15년 전에도 과표 현실화한다 그랬다가 보수당 쪽의 어떤 기득권 분들이 공정가액 넣고 종부세 폐지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그 전에 됐더라면 지금 어떤 세금으로 하는 정책의 어떤 주택가격 안정 정책은 경제나 이론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좀 가속화 시켜가지고 내년 초에 빨리빨리 해서 좀 조세 정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예. 사실은 정부가 작년에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세제 부분과 공시가격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신뢰성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을 때도 실제 공시가격의 현실화 부분들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주는 충격파가 큰 것은 뭐냐면 그 폭 자체가 사실 공시가격을 20-30% 올리고 실제 보유세 부분의 부담을 최대 50%까지 올린다는 이 자체는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종부세 부분을 예로 들긴 했지만 이번에 공시가격의 인상이나 현실화 부분은 종부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 부분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 부분이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다른 그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쉽게 간과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보유세 부분에 대한 보유세 부분과 함께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 부분은 실제 그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다양하고도 상당히 그 충격파가 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조금씩 충격파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1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주택 가격의 변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결국은 미실현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네.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10억에서 뭐 15억으로 됐다고 해서 그 5억에 대한 차익이 당장 내 주머니가 있는 게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가치 상승을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내라라는 식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국민들의 생활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뭐 공시가격 현실화하겠다면서 어제 정부가 내놓은 이제 숫자들이 있을 텐데요. 좀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희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30억 원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0% 정도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어제 발표한 정부의 방안입니다. 근데 좀 뭐 지금 두성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급격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교수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림은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9억 이하의 주택이 대한민국의 주택 중에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80에서 90% 수준의 주택들이 다 9억 미만입니다. 그 강남의 어떤 좀 고가 주택에 대한 어떤 아까 징벌적인 표현을 쓰셨지만 예. 그쪽에 본의 아니게 고가 주택이다 보니 당연히 더 내야겠죠, 세금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점진적인 부분을 최대한 정부에서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구간별로 70%, 75%, 80% 해가지고 네, 지금 시가별로, 시세별로 되어 그렇죠. 좀 돈이 좀 고가 주택의 가격이 뭐 30억 이 정도 수준 된다라면 세금을 80%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지금 우리는 80%로 지금 다운시킨 상태에서 세금도 미국보다 작아요. 그렇죠. 공시 이런 가격에 부분을 대해서 계산한다라면 모르겠으니까. 공정하게 본다라면 이렇게 올리는 게 급진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선진국이랑 항상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비교를 해야죠. 미국은 시가고 거기다 1% 수준을 내고 있고 우리는 그 수준이 안 돼요. 80%도 약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2005년 이후에 이제 짧은 기간에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 주신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도 80%로 선을 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원래 없던 제도를 이명박 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이 그냥 과세 표준을 하던 거를 그걸 넣어가지고 다 마지막 계산하는데 낮추죠, 또 80%, 할인하는 형태로 85% 됐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 제도도 없어도 되는 제도인데 그 제도도 바로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5%씩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급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0몇 년 전에 했던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현실화된다. 그리고 공론화되고 여론이 어느 정도 하부에 이르는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뭐 앞서 그래프도 나갔던 것처럼 이제 가격 시세별로 지금 구간을 좀 정해놨고 네네. 그다음에 보니까 현실화 상한 같은 것도 좀 정해놓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시세 9억에서 15억 같은 경우에는 뭐 70%까지 현실화를 하고 지금 30억 이상을 지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 자체의 방향성을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저는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0억 이상은? 예, 30억 이상의 경우에는 실제 아까 뭐 우리 한 교수님 말씀대로 뭐 서울의 경우에도 사실 소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세로 본다면 9억에서 15억 이상 미만에 많이 이제 속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경우에서도 70%까지 현실화한다고 하니까 현실화율 증가로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세라는 부분이 정부는 시세라는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용어로서는 적정 가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세라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시세라는 게 변동성이 대단히 강하고 예.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또 충분히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는 시세라는 것을 형성하는 게 여러 가지 기법은 있긴 하지만 이 조세 등을 위한 기준으로 삼는 어떤 시세를 확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 선진국과 비교와 상관없이 적절하게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해서 이 실질적인 시세와 어떤 공시 가격을 갖다가 간격을 줄이는 부분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네. 그 부분을 너무나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갔을 때 미치는 영향이 국민들의 생활에 주는 충격파가 대단히 크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가격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격이 지금 40%, 50% 올랐다는 것을 얼마 전에 시민단체가 주장을 했을 때 아니다라고 정부는 그 반박을 했거든요. 네네. 12점 얼마 올랐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을 이야기하는데 보면 결국에는 40% 이상 올랐다는 것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시세 중심으로 이번에 대출 규제도 보면은 상당히 시세 중심으로 전환시킨다고 했기 네네. 때문에 실제 아마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방향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짧은 시간 안에 충격을 주는 이런 선택을 과연 하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이런 이제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 가격을 실제 현실화하는 부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라든지 또는 이 기법이나 방식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증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것들로 이게 정리가 됐냐에 대해서는 저는 왜 이번에도 발표도 전격적으로 하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할 때 제가 볼 때 가만히 조용히 살고 있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마치 트는 듯한 이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예. 그런 어떤 대책의 발표나 추진은 저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필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정해서 하느냐, 또 집가 징계 죄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일단 뭐 부담 능력이나 자산 가치를 고려할 때 고가 주택부터 우선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 표현을 뭐 일부에서 얘기는 하는데요. 정부에서 고가주택을 뭐 재원으로 쓰겠다는 그런 개념은 사실 계산을 해보면 맞지는 않습니다. 종부세 다 걷어봤자 500조 넘는 우리 예산에서 네. 뭐 1, 2조, 10조 갖고 뭐 어떤 예산이 뭐 변동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어떤 상징적인 효과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재원을 갖다 이게 종부세가 들어오면 이제 지방교부세로 전국에 이제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갖다 서민주택하고 청년주택 재원으로 쓰는 쓰겠다. 것을 명료하게 제도화시켜서 예. 향후에 이 종부세에 대한 논란, 세금을 더 걷니 많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원에 대해서 투명하게 개정을 따로 설립해서 서민주택으로 기금 지원하는 데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올바른 방향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는 목사님. 일단 이번에 정부가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고가주택 부분의 용어도 정부가 지금 고가주택의 기준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세라는 용어를 이번에 정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 시세 9억에서 15억 사이를 갖다가 고가주택이라는 예. 명칭을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 지금 아파트의 중위 가격, 딱 중간에 평균 가격이 지금 9억에 근접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의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30억 이상의 15억 이상이죠.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뭐 9억 뭐 이상을 해가지고 고가주택의 네. 부분을 용칭해서 차별화시켜서 초고가주택이라는 예. 용어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격, 즉 자산 가치의 평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있는데 정부가 그 오른 가격을 가지고 주택을 또 나름대로 이 가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과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변경시키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그 주변에 우리가 시세 사실을 9억에서 15억 사이 주택이 상당히 수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위 가격도 이야기했지만 예. 그렇게 본다면은 가만히 있는 일반 평범한 중간 정도의 어떤 국민들의 주택에 또 한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표현을 또 과하게 제가 쓰겠습니다. 날벼락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고가주택이라는 용어 자체도 또 초고가주택, 국민들은 잘 몰랐던 용어들을 자꾸 설정해서 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세 부담과 연결시켜서 대출 억제를 하는 문턱으로 작용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제도 개선은 이 제도의 개선인지 개혁인지 상당히 의구심을 들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뭐 전문가 두 분 가운데서도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141님은 1주택자는 취등록세 보유세 너무 비싸요. 이사 갈 수가 없네요. 라고 의견 주셨네요. 네, 1801님이 정부는 정책 미스로 집값 폭등 만들어 놓고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게 하는 건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쇼로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저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0197님은 과연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이 몇 %나 될까요? 국민적 충격이 클까요? 라고 의문을 또 던져주셨네요. 네, 끝자리 0367님이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자산 가치 상승 중 더불어민주당 만세. 그러니까 네, 집값이 오르고 올라가는 있다. 것에 네.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좀 비꼬는 문자가 반어법이 아닐까라는 있네요. 반어법으로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5748님은 보유세 올려야 됩니다. 급한 게 아니고 올랐을 때 많이 올랐다고 하는죠.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끝자리 9700님이 세금 더 거들라고 아둥바둥 세금 오르면 월세 전세 다 올라요. 결국 집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집을 못 사요. 5529님은 정부의 무능력한 정책으로 국민들만 죽어나는군요. 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끝자리 2178님도 이번 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위한 정책, 세금 폭탄, 무주택자는 집 못 사게 현금 가진 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반대로 가는 정책을 쓸까? 네, 9090님 세금이나 각종 규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실력이지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3373님이 2주택자 보유세는 많이 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자 세금 너무 적습니다. 반드시 서민과 부자를 나눠서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갈리는 부분인 만큼 또 토론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뭐 12.16 부동산 대책 그리고 연이어서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내놓으면서 투기 세력이 잡힐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세부담만 떠안는 그런 공허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예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9.13 대책의 효과가 있었고 중간에 7월부터 급등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정부에서 리디노메이션 화폐격을 들썩인 바람에 일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촉매제가 돼가지고 그 30, 40대 분들이 전문 정보가 없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 또 기득권 언론이 좀 띄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편승해가지고 심리가 이제 완전히 전환을 했죠. 집이 모자란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단호하게 공급량 부족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지금 미리 신호를 많이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하나 던져왔지만 사실 이제 그동안 던져왔던 대책 중에서 요번에 던진 12.16 대책까지를 합해가지고 만약에 작년 9.13에 던졌다라면 이미 전국 집값과 특히 서울 수도권은 이미 안정적으로 잡혔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성장률 문제, 뭐 부처 간 이견, 뭐 기득권의 어떤 뭐 청와대 비서실의 다주택자들 문제, 이번에 정부에서 다주택자 집하려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정책을 일관성을 한 번 해야 되는데 못하고 기득권 세력이 어떤 반대 부짓하다 보니까 정책을 찔끔찔끔 내놨죠. 그리고 이번에 풍선 효과도 다 예측됐던 거였어요. 예측됐던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 시나리오.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그래 이렇게 놓고 핀셋으로 지정할 곳이 안 됐는데 오르면 이렇게 강력한 어떤 폭탄 같은 세금 폭탄이 동시에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시장에 준 거예요. 시장에다가 자정장육을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자정을 안 하고 계속 가다 보니 정부나 집권 여당에서는 총선을 대비할 때 딱 타임이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돼서 만약에 내년 2월에 안 잡힌다면 아마 또 더 강력하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뉴욕의 선진국인데 뉴욕이 올 10월부터 임대료 상한 금지예요. 1.5% 이하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가는데 전 세계가 지금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집값의 어떤 그 부동산 시스템 문제에 또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계속 뭐 끝없이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 가격이 이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상으로 제가 볼 때는 던진 내용들이 경제 말씀 주신 국민들의 어떤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복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제가 볼 땐 던진 내용들을 다 검토해 보면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세금 폭탄을 맞게 됐고 주택은 어느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인구도 줄고 있잖아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뭐 핵심 연령 인구, 경제 인구 다 줄잖아요. 이런 걸 다 감안하셔가지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뭐 정부가 17번, 18번의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적용이 얼마 전에 이제 시행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대책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언급은 있었지만 나올 만한 게 없을 것이다. 기존의 주택을 결국은 더욱더 강화하는 그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결국 대출과 세제 부분에 대한 어떤 강화 이쪽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 그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가격 폭등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결국은 정부가 그다음에 그 부동산 시장에서 서로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 자체가 시선에 있어서도 너무나 큰 차이나 간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저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이번에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는 부분의 배경을 보더라도 투기 세력에 대해서 모든 또 탓을 돌리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눈에도 안 보이는 투기 세력의 탓인지 네. 또는 이번에 또 주집을 하나 가진 모든 분들이 다 투기 세력에 속하는 것인지 등등에 있어서 사실 저 혼자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더 솔직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대책의 구체적인 네. 수단들을 좀 다듬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정부에서도 조금 고려하시고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뭐 논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문도 겸임교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